안녕하세요. Cheers, 해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그동안 많이 궁금해 해주셨던 프리랜서로 일해본 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올렸던 이야기가 퇴사를 하고 금융 IT 프리랜서로 트라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금융 IT의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제가 말하는 이제 개발자 프리랜서는 집에서도 일하고 카페에서도 일하고 이런 쪽의 프리랜서도 있지만 그거는 아니고요.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그 프로젝트를 하러 현장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를 주최하는 갑사에 출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환경이나 이런 거는 일반 정규직 분들이랑 같은 시간에 출근을 하고 그런 거는 똑같아요. 약간 정규직 환경에서 일하는 소속만 다른 프리랜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금융 IT 쪽으로 트라이를 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금융 IT는 일반 IT 개발이랑 확실히 성격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업무 자체가 금융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일을 구할 때도 사전 금융 경험이 필수인 경우가 이제 금융 경험 필수 이게 이제 전제된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좋게 기회가 주어져서 금융 IT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유는 사실 금융 쪽에 친구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개발적으로는 뭐 재미도 없고 기술도 뭐 새로운 기술은 잘 안 쓰고 그렇다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금융 쪽은 돈이랑 바로 연관되는 그런 개발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막 도입하고 뭐 도전적이고 이런 거를 하기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죠. 기존에 한번 잘 돌아가면은 그게 잘 되도록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시스템을 보면은 레거시 시스템이 되게 많아요. 레거시가 이제 옛날 시스템, 이제 고인물이라고 하죠.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런 기술들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지금 가봤더니 소스를 까봤더니 제가 자바 백엔드 개발자인데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개발을 배웠었고 실제로 이제 현업에서도 그런 기술을 사용해서 썼었어요. 근데 지금 들어가 보니까 그 기술일도 나오기 전에 모델 2라는 그런 방식의 개발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MVC 패턴이라는 게 적용이 된 새로 나온 기술이었는데 이제 스프링도 사실 나온 지가 정말 꽤 됐거든요. 10년도 지났는데 그 전에 쓰던 기술을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분들이랑 막 얘기를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진짜 많이 변했는데 이제 금융 소스만 안 변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나랑은 안 맞을 것 같아. 나는 왜냐면 개발 자체에도 큰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인데 그렇게 재미없고 딱딱한 거를 하면은 안 맞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친구가 한 말이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특히 개발이라는 이 업계 자체가 항상 신기술이 나오고 변화가 엄청 빠른 그런 업계라서 이제 조금만 쉬게 돼도 내 자리가 이제 불안해지고 왜냐면 하도 빨리 바뀌니까 내가 쉬다가 돌아갔을 때 내가 하던 것들이 다 바뀌어 있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새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조금 자유롭고 이거는 뭐 얼만큼 쉬고 다시 돌아와도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내 밥그릇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나름 큰 메리트로 저한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는 막 쉴 새 없이 일을 하기보다는 조금 쉬기도 하고 또 다시 돌아왔을 때 언제든 할 수 있는 일 그게 좀 제가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랑 맞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좀 덜 했는데 이제 좀 나이도 차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력 단절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걱정을 하게 되고 그런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런 점 때문에 한 번이라도 그런 업계에서 일해본 커리어가 저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일단 금융 IT 경험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도 SI성이 있고 SM성이 있어요. SI는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는 거고 SM은 이제 운영하고 유지보수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SI로 들어가서 개발을 하고 내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아니까 SM으로 다음번 계약을 하고 보통은 SI는 굉장히 짧아요. 짧으면은 뭐 3개월부터 길면은 뭐 6개월, 7, 8개월 뭐 이런 식으로 가는가 하면 SM은 짧으면 1년, 뭐 길면은 막 2년 뭐 이렇게도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걸 아무래도 추구하시는 분이 SM으로 가는 것 같고 SI는 조금 더 뭐 개발을 하고 그런 성향 분들이 가시는 것 같은데
근데 처음에는 SM으로 가면 개발 실력이 늘지 않는다, 또 이런 소리를 들었었는데, 막상 현업에 계신 프리분들한테 여쭤보니까 특히 금융 쪽은 더 SM 경험도 중요하다. 왜냐면 업무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 업무를 잘 알아놓으면 나중에 또 내가 잘하면은 또 나를 찾아주고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프리로 일을 하면은 약간 외롭지 않느냐 그런 소리도 하시던데, 막상 가보니까 외로운 게 없어요. 왜냐면 저희도 팀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그 팀 자체가 다 프리랜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건물의 한 층을 쓰고 있는데 그게 다 외주 개발자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다 프리예요. 그래서 어차피 다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더 챙겨주기도 하고, 그리고 눈치 볼 일이 전혀 없어요. 눈치에서 정말 자유롭다. 사실 제가 만약에 이직을 했다고 치면은 초반 단계에서는 당연히 윗선에도 잘 보여야 되고 나의 이제 경력을 증명할 시간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부담감이라서 눈치 아닌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데서 되게 자유로워요.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그 대신 내가 맡은 일은 내가 잘 시간 관리 잘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겠죠. 간섭받지 않고 오롯이 내가 다 할 수 있고, 만약에 분석할 게 많다고 하면 분석 기간을 좀 느리고 개발을 좀 짧게 잡아도 되고, 분석을 빨리 끝나시는 분은 분석 빨리 하고 개발도 빨리 하고, 프로젝트 남은 기간에는 그냥 뭐 다른 거 하면서 설렁설렁 해도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직함인데요. 제가 다른 또래 친구들과는 달리 이제 한 길을 쭉 걸어오지 않아서 퇴사도 하고 워킹홀리데이도 다녀오고 또 다시 뭐 전향을 해서 신입으로 시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사원을 벗어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제가 가쁜 과장이 되었습니다. 들어보니까 갑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등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는데 또 낮으면 낮을수록 별로 안 좋아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뭐 진급을 하고 그런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굳이 그런 데서 뭐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좀 의도치 않게 갑자기 직급이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뭐 과장님, 이 과장님 이러는데 저 막 못 알아듣고 있다가 아, 네, 네, 저요 막 이러고. 그래서 뭐 나름 감회가 조금 새롭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차곡차곡 쌓지 못해서 또래 친구들이 뭐 주임, 대리 막 이렇게 달 때 그런 데 대한 약간의 아쉬움이랄까? 그런 게 항상 조금 갈증이 저도 모르게 있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과장님이라고 불리니까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얘기 안 할 수 없죠. 페이 부분이에요. 확실히 셉니다. 세요. 정말 약간은 저는 그래도 첫 계약치고는 좀 계약이 잘 됐어요. 만족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복지 같은 건 없죠. 없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저는 뭐 복지 같은 것보다는 현찰로 주시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 시스템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나이가 들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복지라는 게 자녀가 생기고 자녀가 대학을 가고 이러면은 복지 부분에 있어서 갭이 좀 커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프리 시장 자체가 어떻게 계약이 되냐면 일단 제가 출근하는 곳이 갑사가 되는 것이고 그 프로젝트를 주최한 쪽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통 이제 대기업 SI,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SDS가 SI 자회사고, 뭐 한전이면 한전 KDN, SI 자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SI사가 자기네 이제 대기업 계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SI사가 없는 그런 대기업 쪽이랑도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에 또 한 층이 다 그 을사의 분들이 들어와서 상주를 하시면서 운영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 소속 자체는 그 을사 소속이 되는 거고, 근데 또 이 사이에 헤드헌팅 업체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계약을 쓴 회사는 그 헤드헌팅 업체가 되는 거죠. 헤드헌팅 없이도 계약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러면 좀 더 좋은 케이스겠죠? 나에게 떨어지는 페이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다 이런 3단계를 거치고 프리랑 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부장님이나 뭐 특급 개발자 포지션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다 중간에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서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팀 같은 경우는
다 그런 식으로 각자 온 개발 프리랜서들과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이렇게 고루고루 섞어서 한 팀을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다 처음이기 때문에 다들 처음에는 모르는 게 똑같아요. 저는 처음에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닐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차피 그분들도 처음 보는 소스에 대해서는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대신에 이제 뭐 분석하는 시간이 조금 그분들은 빠르시다거나 그런 차이는 있겠죠. 각각의 그런 주어진 업무, 롤은 다르니까 내가 맡은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업무 부분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운영팀에 언제든지 지원 요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첫 경험이라고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대신에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첫 사회 경험을 이렇게 시작한다고 했을 때 프리랜서처럼 그런 환경에서 한다고 했으면은 좀 많이 외로울 것 같긴 해요. 내가 그래도 조금 아는 게 있고 소스를 보면서 분석이 되니까 가능한 거고 저는 또 어느 정도 정규직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짜잘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부질없음을 느끼고 어차피 저는 회사에서도 사실 혼자 있을 때가 더 많았거든요. 그게 편했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혼자 있을 수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롭고 아직까지는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어쨌든 아직까지 저도 경험이 많지 않아서 이제 꼴랑 한 달 반 차거든요. 아직 그 야생의 이제 시작 단계, 걸음마를 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뭐 많은 얘기는 제가 아직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대신에 앞으로 제가 이제 경험을 해나가면서 차근차근 좀 더 많은 얘기들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 요즘 하시겠다는 분들은 많은데 이런 어떠한 길이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검색해서 많이 이렇게 매스컴에 비춰지는 거는 네카라쿠베 이런 계열의 개발자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서비스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이 IT 개발 업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많은 개발자들이 이제 포진하고 있는 분야는 ITO 산업인 것 같아요. ITO가 뭐냐면 IT 아웃소싱 사업이라고 그 IT 아웃소싱 안에 제가 이전에 영상도 찍었던 SI, SM, 뭐 솔루션 이런 쪽으로 나뉘거든요. 그 내에서도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그런 업체에 소속이 돼서 정규직으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개인으로서 할 줄 아는 게 생기면은 개인으로 프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프리 시장도 있다. 그래서 이 개발 분야에서도 꼭 한 곳만이 아니라 좀 다양한 길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좀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고 있고 제가 이제 겪은 경험을 앞으로도 쭉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